정유라 엄마 치매 의심된다 이런 얘기인데 정유라 씨가 또 글을 올린 모양이죠? 예, 정유라 씨가 얼마 전에는 본인이 막 피를 토했다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본인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예. 이번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거예요. 바로 어머니 최서원 씨가 치매가 의심된다 이렇게 올린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어머니 면회를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작년까지 친하게 지냈던 지인분의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 그 지인분이 작년에 그 어머니한테 병원에 반찬도 가져다 주고 그랬던 분이라서 모를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어머니한테 누구시라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알아보시지를 못한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강한 진통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지만 마음이 무겁다 이러면서 뭔가 좀 엄마하고 딸하고 투덕투덕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어머니 면회를 갔을 때 조금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서원 씨가 오지 말라고 화를 잔뜩 내시길래 본인이 안 오겠다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예. 나오는 길에 2시간 동안 울었다. 이렇게 동정심을 들게 하는 그런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유라 씨의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에 말을 다 제 잘못이고 모든 건 제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미워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근데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단원서 좀 써주세요. 예, 엄마가 감옥에 있으면 그 딸의 마음이야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정유라 씨가 저렇게 호소하는 거는 충분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최서원 씨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큰 죄를 졌기 때문인데 김효성 기자님, 이 치매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추측인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건지 일단 SNS를 통해서 주장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예. 일단 그 최서원 씨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그때 진료를 받았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 어머니의 현 상태가 이런데 이게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지금 정유라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서원 씨가 최근에 화가 또 많아졌는데 이 화가 많은 것도 조기 치매의 증상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어제 종일 잠을 설쳤다. 엄마 좀 살려달라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못 봤다가는 할머니가 예. 아이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라면서 어머니의 그 최서원 씨의 병원을 좀 보내드리려면 결국 끝은 앵벌이라면서 자신의 예. 계좌번호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상황을 전하면서 예. 지지층에게 호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지층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요. 예. 어쨌든 본인의 이제 저는 SNS 글을 읽고 좀 후원을 해달라 이런 여러 차례 이제 그동안 해왔어요. 그렇죠? 본인도 정유라 씨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다 이런 얘기도 그동안 수차례 여러 차례 해왔고 엄마가 아프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뜻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징역형도 받았습니다만 벌금과 또 추징금이 상당합니다. 벌금 예. 200억 원 그리고 추징금도 70억 넘게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공공한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예. 이제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어떤 경제적인 후원 활동 이런 것들이 자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도 하죠. 예.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대표의 딸인 조민 씨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그 개인적으로 약혼 소식 같은 거를 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계좌번호가 공개가 됐는데
그렇지만 후원금은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총극이 빚어진 예도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예. 적어도 8.15까지는 어머니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다. 8.15에 어머니가 석방되셔서 더 이상 이런 글도 쓰지 않고 즐겁게 지내는 평범한 일상을 되돌아갈 수 예. 있으면 그런 글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8.15 특사를 좀 염두에 둔 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SNS 계정에 도와달라고 뭐 계좌번호를 적고 그런 거야. 개인적인 거니까 그걸 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잘못됐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뭐 후원금 보내고 싶은 분은 보내시고 또 그게 아니라면 뭐 많은 거니까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고 8.15 특사에 엄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말인가요?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하는 말인가요? 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제청해서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본다면 예. 사실은 설 특사 때도 기대했으나 실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 사면으로서 어머니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진정한 호소를 여러 차례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 공범으로 기소됐던 최서원 씨에 대한 특사도 딸로서는 기대하고 호소하고 정치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표명할 여지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사실은 특사에 해주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또 수사팀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들이거나 대통령이거나 또 지금 전 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생각을 들면 좀 더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특사라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016년 11월에 구속이 됐으니까 지금 한 7, 8년째 구속 수감 중이긴 합니다. 뭐 연령도 6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여러 차례 이제 고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특사보다는 좀 정치적인 어떤 전환점이나 본인 스스로들의 어떤 반성의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최순실, 최서원 씨가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는 교도소 당국이 뭐 치매 검사라든지 의사를 만나서 이제 진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뭐 의료 조치라든지 아니면 뭐 치매 진단 그런 게 불어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유라 씨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교도소 당국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법정 대응 나선 허웅 씨의 전 연인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하정현 평론가님, 이 전 연인 쪽에서 뭔가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까? 예, 허웅 씨의 그 전 여자친구 측에서 이번에 이제 허웅 씨를 법적으로 맞고서를 한 거죠.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노정원 변호사라고 이분이 얼마 전에 박수홍 씨라든가 선우은숙 씨 법률 대리인을 해서 많이 뉴스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을 이제 선임한 거예요. 이번 법적 대응의 의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분쟁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꼭 이제 100% 그게 사실은 아닌데 선입견이 억울한 쪽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친구는 가만히 있고 허웅 씨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니까 이거 뭔가 허웅 씨만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자친구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건 완전히 서로가 서로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됐고 이제 노정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여성은 용말의 배설구가 아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허웅 씨를 이렇게 비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노정원 변호사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거 손정혜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왜 노정원 변호사에게? 근래 사회적으로 집중된 사건, 주목이 되는 사건에 이제 이 법무법인의 노 변호사가 이제 대응을 하고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연예인들 사건들도 좀 하니까 주목도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사건이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특히 이 가사나 어떤 소년 재판에 좀 특화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손 변호사님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노정원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안 좋습니다.
젊은 남녀에 있어서 낙태 사실은 굉장히 큰 명예훼손인데 이거를 언론에 그대로 유포한 허웅 씨 측에 일단 명예훼손 고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고소 사실과 관련해서도 CCTV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 부분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견되는 정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무고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효성 기자님, 혹시 두 사람 간의 다른 대화 내용도 있어요? 네,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게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5월 말쯤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임신을 두고 서로 갈등을 보였던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토로를 하자 허웅 씨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적어도 모두가 축하는 못 해줘도 너만큼은 나에게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1분 1초가 내 생각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너의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허웅 씨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속보인다라고 질책을 하니까 예. 허웅 씨의 답변이요. 나 일단 골프하잖아 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한 모습으로 예. 비춰지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여자친구가 병원에 다녀왔다라면서 초음파 사진을 공유를 하거든요. 예. 그때 허웅 씨의 답변이 이때도 병원을 갑자기 왜 다녀왔냐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전혀 연고가 없는, 하지만 허웅 씨가 소속팀으로 뛰고 있는 곳에 그 원주의 모처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 전 여자친구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두 차례의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 씨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허웅 씨는 앞서서 나는 아니다. 두 차례 모두 나는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라면서 예. 책임 회피에 대한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웅 씨는 자기는 여자친구가 임신했을 때 책임지려고 했다, 결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전 여자친구는 아니다. 내가 임신 중절 수술까지도 이 허웅 씨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었는데 오늘 본인 주장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카톡 내용까지 공개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임신 중절 수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한 준 적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야? 엄마, 너 지금 중요하다며. 똑바로 말이 안 들리거든?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X같잖아. 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나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졌고,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을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명권 잡지 말라고 네가 나 낙태시켰고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냥 회식이야. 아니 나는 갑자기 너가 왜 저 대화 내용만 놓고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상반된 입장이어서 이제 법적으로 CCTV를 가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편까지 도달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허웅 씨 측은 앞서서 이 전 여친을 공갈, 협박 그리고 스토킹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여친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그 첫 번째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되자 허웅 씨가 지속적으로 오히려 스토킹 같은 행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2020년에 그 어떤 날에 그 여자친구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그 본인 집에 있는 저 테이블 위에 저렇게 이제 아마 메모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었던 모양인데 예. 거기다가 협박성 메모를 남겨놓기도 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증거 자료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여자친구 측 변호인에 따르면은 오히려 허웅 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은 자신의 의뢰인인 여자친구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따라서 과거에 이 허웅 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력도 있다, 이런 점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변호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3억을 갈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공갈의 고의가 인정되거든요. 이제 이번이 두 번째 임신 중절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29, 30, 31일에 걸쳐서 막 화를 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3억 받고 그냥 서로 헤어지자 이런 유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3억을 달라라는 계획적인 행동들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계좌번호도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돈 같은 건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소장에 적시는 고소 사실 자체도 29, 30일 날만 3억을 달라라고 했다가 끝입니다. 두 번의 임신 중절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 남자친구에 대한 화를 내는 거지 3억을 받을 고의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를 저희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 이제 이쪽 전 여자친구 쪽의 변호인까지 나서서 이렇게 오히려 이제 피해자다, 여자친구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허웅 씨 쪽은 또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까? 허웅 씨 쪽에서는 지금 이 앞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진작에 지난달 29일에 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별다른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허웅 씨의 새로운 입장을 듣기 위해서 허웅 씨 측의 법률 대리인한테 연락을 취했었는데 예. 거기서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 계속 침묵을 취할 것 같은데 그 허웅 씨 전 여자친구 측에서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국면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또 낼지 이 부분은 앞으로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효성님, 어쨌든 허웅 씨는 이 뭐랄까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수습을 할지도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혹시 곤란한 일이 더 있어요? 네, 하나둘씩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과거의 하나의 또 메시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여자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요. 팬과 함께 주고받은 어떤 SNS 메시지가 확산 중입니다. 예. 2년 전의 이야기고요. 팬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선물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선물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뿌리는 거 안 좋아. 그러니까 미스트를 선물 받았거든요. 예. 근데 뿌리는 거 안 좋아. 나 독한 게 안 맞아라고 어떤 뭐 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고 팬의 입장은 이럴까 봐 내가 휴가 일정 물어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오늘 너한테 뭐 줄 거 있어서 지금 원주에 왔다. 예. 원주인데 줄 거 있다라고 하니까 허웅 씨의 대답이 놓고 가렴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본 많은 대중들은 강원도 원주까지 허웅 씨를 보러 선물을 들고 갔는데 그냥 놓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질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노래 자랑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님, 노래 자랑은 뭐 전국 노래 자랑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아주 특별한 분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희석 씨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예. 그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꽃분홍 상의에 분홍색 모자로 멋을 낸 아주 고운 어르신이 참가를 했는데요. 전남 화순 편이었었거든요. 예. 이 화순에서 왕언니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왕언니를 응원하려고 관객 중에서는 만수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다. 가수 왕이다. 라고 적힌 그 플랜카드를 들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었을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102살이 되셨습니다. 지금 몇 년도생이세요? 그것도 모르고 사요 못하는 제가 알아본 결과 송혜 선생님보다 5살 누나시고요. 1922년생이십니다. 귀도 잘 들리시고 말씀도 너무 정확히 하시네요.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의자 드릴까요? 아니면 서 계실래요? 여기서 의자 안 쓰시죠? 아까 내가 잡아드려 했더니 놔 내가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사셨어요? 나요? 촌에서 농촌에서 놀고 있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나 마음에 가갖고 모르고요.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뭐예요? 된장에다 밥만 먹죠. 하재근 평론가님, 102살의 어르신, 예,
왕언니로 불리는 분이시군요. 정말 엄청나십니다. 1922년생인데 예. 그럼 구한말에 대한제국 망한 직후에 일제 태어나신 식민지 거잖아요. 시대 때 태어나셨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뭐 농업사회에 태어나셔서 예. 지금 디지털 사회까지 오신 거예요. 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저 무대 위에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 긴장하면 대화 잘 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남희석 씨하고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정정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 모습이 지난달 2일에 방송된 모습입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화제가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남희석 씨가 이달 1일에 SNS에 이 사연을 다시 올린 겁니다. 지난번에 그 강혜덕 할머니께서 저 무대 위에 올라오셨을 때 저분 할머니가 노래를 하시니까 관객들이 막 눈물을 훔치고 남희석 씨도 눈물을 흘렸었는데 예. 그 이야기를 이달 1일에 그 사연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분 전국 노래자랑 역대 최고령 출연자였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강하세요. 강혜덕 할머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정 박자가 다 맞아요. 딩동댕 합격도 받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받은 건 인기상인데 사실은 뭐 최우수상 줘도 되겠는데요? 네. 그날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들으신 곡은 목포의 눈물인데요. 원래는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앵콜이 쏟아진 겁니다. 예. 그래서 앵콜이 터져서 처녀 뱃상홍을 이제 강할머니께서 또 열창을 해주셨는데 예. 또 앵콜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 나와서 세 곡을 부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심사위원들도 같이 나와서 이 목포의 눈물을 저렇게 불러주시면서 화답을 한 것인데요. 예. 인기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앵콜의 앵콜까지 받은 강할머니 굉장히 멋지십니다. 예. 정말 이 대단한 강혜덕 할머니를 저희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저 왕언니예요. 강혜덕 어르신이 이제 워낙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 어머님 한번 나가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내가 무슨 나이 먹고 거기를 가냐. 늙어서 주책이다 이러시면서 굉장히 좀 거부를 하셨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어머님을 계속 설득을 했어요. 할머니 처음에는 조금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나가기 싫으셨던 거예요? 모르겠어, 이제 모르지. 할머님께서 직접 노래 고르신 거예요? 예. 평소에 노래 많이 부르세요? 초원에서 뭐 노래 부르시오. 센터에 다니면서 저 가서 넘쳐 그래요. 남희석 씨가 또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예. 또 나가실 거예요? 오라고 하면 또 가야지요. 저 질문한 사람이 우리 작가인가요? 예, 질문 아주 잘하네요. 예, 할머니한테 이제 답변을 잘 끌어내고. 너무 정겨운데요? 예. 그리고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의사소통이 그냥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정말 뭐 건강 상태는 뭐 저보다 나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예, 평상시에도 그 복지센터에 나가셔서 뭐 어딜 가든지 최고령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 주로 오시는 분들이 80대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하고도 이제 잘 지내시고 이 노래 부르기를 평상시에 워낙 즐겨 하셔서 전국 노래자랑이 화순군에 온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나가보시죠 이랬더니 예. 처음에는 한사코 손사래를 좀 치셨대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나서 설득을 하면서 어머님이 나가시게 되면은 다른 노인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그제서야 그러면 내가 한번 나가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나가셨는데 예. 앵콜도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는데 여러 차례 앵콜이 나와서 정말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남희석 씨가 꼭 다시 나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안 죽으면 또 나올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저희 MBN 뉴스팀이 빨리 가가지고 저 할머니 좀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됐을 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남희석 씨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면서 저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46만 회를 넘어섰다고 오, 합니다. 예. 인터넷에서 화제가 폭발하고 있고
많은 누리꾼들이 저 할머니를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77세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애창곡이었는데 눈물 흘리며 봤네요. 친정 어머니 생각나서 울면서 봤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 할머니 노래 부르실 때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할머니한테도 만수무강하시면서 절을 하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